형님 결혼한다면서요? 엄마한테 들었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요? 어머니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형님한테 직접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가 어떤 남자랑 만나서 어떤 집안에 시집 가는지 너무 궁금한데. 쉬쉬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실래요?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어. 뭐 하는 남자예요? 학력은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고등학교 나왔다고 들었어. 정말요? 노가다 하는 고졸 남자랑 결혼한다고요? 아니 왜요? 세상에 어디 남자가 없어서 왜 그런 남자랑 결혼해요? 뭔 말을 그렇게 듣기 거북하게 해? 현장에서 일하는 건 맞지만 20년 경력을 자랑하는 기술자고. 자신이 하는 일에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직업이랑 학력 가지고 사람을 멋대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봐. 건설업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편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 위로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렇게도 남자가 없었어요? 아니 아무리 남자가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고졸에다 노가다 하는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냐고요. 저 같은 노처녀로 평생 혼자 살지언정 그런 남자랑은 결혼 안 하겠네요. 지금 내 약혼자를 무시하는 거야?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깔보고 막말하는 거 맞지?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게 맞겠죠.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요. 생각하고 있는 걸 솔직히 표현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뒤끝은 없으니까 제 남편도 이런절 귀엽게 봐주고 있는 거고요. 부족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형님 동생이 절 아껴주고 사랑해주니까 저로서는 고맙기 그지없고 행복하기 그지없죠. 내 동생이랑 행복하게 잘 사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나랑 내 약혼자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 않나? 형님이 제대로 된 남자랑 결혼하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무리 형님이 나이만 잔뜩 먹은 아줌마라고 해도 그렇지. 초혼이면 직업이랑 학력 집안은 기본으로 따지고 사람을 만났어야지. 나이 먹고 결혼이 늦어졌다고 아무 남자나 찾아서 자기를 팔면 어떡해요? 옳게 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단 거 알아. 팔긴 뭘 팔았다고 그래? 그 사람도 날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이 맘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왜 올케한테 온갖 불쾌한 말까지 들어야 하니? 전 형님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 나이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자꾸 아닌 척 하냐고요. 조건이 별로지만 더 늦기 전에 시집 가고 싶어서 서두르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왜 자꾸 거창하게 품위 있는 척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품위 있는 게 아니라 올케가 교양과 예의가 없는 거야. 2번 다시 내 앞에서 그 사람 말 하지 마. 그리고 이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절대 그 사람 앞에서 직업이랑 학력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은 올케가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데 발끈한다는 건 찔리는 게 있어서가 아닌가요? 형님도 그 사람의 직업과 학력이 약점이란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자격지심에 그렇게 화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 남편 될 사람을 볼 일은 영원히 없을 것 같으니까요. 무슨 뜻이야? 형님이랑 인연 끊겠다는 말입니다. 뭐 인연을 끊겠다고? 노가다 하는 인간이랑 친척으로 지내기 싫으니까 절연하겠다고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올케랑 무슨 상관이라고 절연말까지 꺼내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왜 상관이 없어요? 우리 준혁이가 노가다 하는 형님 남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공부 안 하고 노가다 해도 멀쩡하게 결혼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앞으로 좋은 대학에 못 가서 노가다나 하게 되면 어떡해요? 전 제 아들이 그런 사회 하층민이 되는 꼴은 못 봐요. 준혁이 이제 겨우 9살밖에 안 됐는데 뭔 대학 걱정이야? 그리고 준혁이가 대학에 가던 못 가던. 그리고 앞으로 무슨 직업에 종사하던 그게 내 약혼자랑 뭔 상관이라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냐고. 그렇게 준혁이가 걱정되면 올케가 더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일 아니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집안에 부족한 인간이 하나 있으면 애군이 낄 수 있단 뜻이죠. 제 아들은 엘리트인 우리 부부를 닮아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전 뭐든 할 수 있어요. 올케가 엘리트니?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엘리트 같은 소리야? 꼭 일을 해야 엘리트나요? 명문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엘리트란 것도 몰라요? 형님 설마 제가 전업주부라고 절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데 발끈하는 건 자격지심이라고 하지 않았나? 형님이랑은 오늘부터 절연이니까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말아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기대했는데 노가다 거지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용 가치가 제로라. 절연해도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네요. 내 존재를 이용 가치로 판단했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건도 사람도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내 동생도 같은 생각이니? 나랑 인연 끊겠대? 그 사람이랑 전 일심동체예요. 모든 면에서 일치하다고 보면 돼요. 제가 절연해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제 말에 납득할 거니까 걱정 말고 절연해요. 그 사람은 노가다 다니는 고졸을 매형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을 대체 뭐로 생각하고 그따위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은 그냥 이용해 먹는 존재라니까요? 명문대까지 나온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란 게 믿어지지 않게 천박하다. 원래 사람은 많이 배울수록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머리에 든 게 많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손쉽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게 되거든요. 형님처럼 평범한 지방대 나온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말이에요. 명문대 나와서 올케처럼 살 거면 난 차라리 지방대 나와서 인간답게 사는 걸 선택할 거야. 몇 개월 후. 새 집은 어때? 너무 맘에 들지. 둘이서 살기에 40평대 집은 너무 클 줄 알았는데. 아기방도 만들고 거실에 아기 미끄럼대도 놓고 보니까 별로 크지도 않은 것 같아. 넓은 집에서 육아할 생각하니까 벌써 설레고 좋아. 니들 키울 때는 너무 가난해서 늘 이사 다니고 그 바람에 너가 그렇게 원하는 방도 하나 마련해주지 못해서 지금까지 두고두고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데 너가 늦은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넓은 집도 샀다니 엄마가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살맛이 난다. 고마워 엄마. 어릴 때 이사 다니고 어렵게 산 건 맞지만 그래도 늘 화목하고 씩씩한 엄마 아빠 덕분에 행복하게 잘 컸으니까. 지나간 세월에 마음 아파하지 마. 그 시절에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근데 엄마가 너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어. 미안해. 사과할 일이라니? 저번에 재영이랑 통화하다가 네 말이 나와서 나도 몰래 네가 서울에 40평대 아파트를 샀단 말을 해버렸어. 니들이 안 보고 산다는 걸 아니까 절대 네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재영이가 은근 너랑 네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니까 나도 몰래 욱해서 그만 너가 서울에 10억 원짜리 집도 사고 잘 산다고 자랑했어. 걔들한테는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니?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정보를 흘려버렸어. 괜찮아. 어차피 인연 끊고 안 보고 사는데 뭐 어때. 알아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릴 때는 누나인 널 그 누구보다 좋아했던 애가 지금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 됐는지 모르겠다. 결혼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럼 또 내가 시집살이 시키는 못된 시모가 되는 건가? 엄마처럼 아들 부부한테 잘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준혁이 태어나고 쩍하면 엄마한테 애 맡기고 지들은 여행 다니고 김치는 물론이고 온갖 반찬을 다 갖다 먹으면서 용돈 한 번 안 주는 것들이 무슨 낯으로 엄마한테 못된 시모를 운운한단 말이야. 반찬 좀 갖다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얼마 전부터 자꾸 샴푸나 세제 같은 게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돈이랑 금부치까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봤더니 걔들 부부가 찍혔더라. 둘이서 내 금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내 통장을 훔쳐보면서 내가 언제 죽어주겠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죽으면 통장에 돈이랑 집을 지들이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 내가 인간 새끼를 키웠는지 짐승 새끼를 키웠는지 헷갈리고 가슴이 아팠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음 나한테 말할 것이지 왜 참고 있었어. 걔들이랑 인연 끄는 너한테 말해봤자 너만 심란하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니? 내 돈이랑 금부치를 돌려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데 어떡하니? 자식을 경찰에 고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다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인데 누구 탓을 할까?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 전혀 엄마 잘못 아니니까 돈이랑 금부치 다시 가져오라고 해. 엄마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연락해봐. 아니다 인연 끊었는데 뭐하러 다시 연락하니? 그런 애들이랑 연락해봤자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지금은 뱃속아기만 생각하고 골치 아픈 일은 생각도 하지 마. 안 좋은 말은 너한테 안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아니야 괜찮으니까 일 있음 또 연락해. 다음 날. 형님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단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비싼 집을 샀다고 말을 했어야지 왜 숨기고 있었어요? 인연 끊을 거니까 영원히 보지 말자고 한 사람은 옳게 아니야?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래전 일이라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불과 석 달 전 일인데 생각이 안 난다고. 절연했다고 내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생각이 안 나? 그런 머리로 명문대는 어떻게 갔대? 아 그래요. 제가 절연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나요?
사람 마음도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예요. 저희가 형님네랑 인연을 끊었던 건 형님네가 거지처럼 살 줄 알았기 때문인데, 형님 남편이 사실은 알부자란 걸 알게 된 지금은 당연히 상황이 다르죠. 절연하기로 한 거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우리 다시 가족으로 친하게 지내봐요. 난 올케네랑 친하게 지낼 생각 없어. 엘리트인 저희 부부가 가족으로 지내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하겠다고요? 니들이 엘리트던 아니던 우리랑 뭔 상관이니? 관심 없으니까 우리한테 관심 끄고 살아.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졸의 노가다이라는 남자가 대체 무슨 수로 10억 원이나 하는 집을 샀대요? 설마 주제도 모르고 전액 대출로 산 건 아니죠? 그 정도는 충분히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아니 설사 대출로 샀다고 해도 그것 또한 능력 아닌가? 은행은 아무한테나 10억 원을 빌려주는 곳인가? 아니 대체 뭘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냐고요? 말했잖아, 그 사람은 건설업 한다고. 설마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맞는데 뭐라고요? 노가다가 아니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사장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했는데 문제 있어. 아니 설사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고 해도 그렇지. 그게 뭐가 어땠다고 그렇게 업신여기는 거야? 노가다 하면서 사람을 깔보는 올케가 노가다 하는 분들보다 나은 게 뭐야? 명문대 나와서 돈도 한 푼 안 벌고 시어머니 돈이랑 금붙이 훔치는 여자가 감히 누굴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할 건덕이나 있는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가 어머니 물품들을 훔쳤다고요? 어머니 요즘 너무 이상해요. 치맥기가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요? 그렇게 온순하던 어머니가 아들 부부를 도둑으로 몰고 가다니. 제 귀로 듣고도 너무 황당해서 믿어지지가 않네요. 엄마가 설치한 카메라에 니들 둘이 다 찍혔는데 뭔 헛소리야? 도둑년이 남의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꼴이 어이가 없다. 여차하면 우리 엄마를 정신병원에 감금할 인간이다 너? 뭐라고요? 어머니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요? 어머니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왜 그랬니? 왜 우리 엄마 집에 기어들어서 이것저것 훔쳤니? 여유가 없고 살기 힘드니까 그랬지 넉넉한데 그런 짓을 했겠어요? 엘리트 부부라고 항상 잘난 척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벌어도 애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남긴커녕 물가 때문에 매달 적자나고 이젠 통장에 파먹을 돈도 없어서 애 학원비도 못 내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다 저희가 상속할 건데 미리 좀 먼저 땡겨 쓴 게 무슨 그리 큰 죄가 되냐고요? 엄마한테는 나도 있는데 왜 모든 걸 니들이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는 사람도 나고 니들이 훔쳐간 그 금부치들도 다 내가 사드린 건데 왜 니들이 그걸 욕심내고 지랄이냐고. 그래도 시댁 재산은 아들 거죠. 젊은 게 꼰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금부치들은 내가 사드린 거니까 다 돌려줘. 이미 다 팔아버려서 없어요. 그럼 돈으로 환산해서 보내. 말했잖아요. 돈이 없다고요. 없음 벌면 되잖아. 준혁이도 이제 9살인데. 애가 학교 간 다음에 알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 형님 지금 저보고 알바하라고 했어요? 전 명문대 나온 여자인데 어떻게 그따위 알바를 해요? 그따위 알바라니? 누구한테는 꿈과 희망의 직장인데 그따위로밖에 못 말하니? 그런 건 못 배운 인간들이나 하는 일이고요. 저 같은 여자가 어떻게 그런 천한 일을 해요? 그럼 명문대 졸업생다운 일 찾아서 하면 되겠네. 엘리트니까 대기업에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경력 단절이 몇 년인데 어떻게 손쉽게 대기업에 들어가요? 더구나 전 영혼이 자유로워서 그 어떤 조직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쩌겠단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놀고 먹겠단 말이야? 아니 설사 놀고 먹는다고 해도 내 동생이 벌어다 주는 거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체 얼마나 낭비하면서 살길래 셋이서 연봉 8천만 원으로 모자란단 말이야? 그 사람 얼마 전에 회사에서 큰 잘못을 해서 지금 공장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연봉이 반토막 나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월세 100만 원을 내지 못해서 벌써 2달이나 밀렸고 생필품 살 돈마저 없어서 죽을 지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올케도 나가서 벌면 될 거 아니야. 그건 절대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희도 형님네 집에서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절연이라는 뜻 몰라? 고졸의 현장일한다고 깔볼 땐 언제고.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기생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어. 형님네 집 엄청 넓다면서요? 그래 넓어. 게스트룸도 있고 누가 놀러와도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근데 그게 니들이랑 뭔 상관이란 말이야?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어렵다고 하면 도와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과거에 어땠든 상관없이 이제라도 재밌게 지내면 좋잖아요. 난 전혀 안 좋은데? 인연 끊겠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연락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싫은데 같이 살겠다니? 절대 불가능하니까 꿈깨. 우릴 바보라고 그렇게 깔보더니. 어떻게 바보인 우리한테 머리 숙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을 하니? 그렇게 높고 세던 자존심은 다 어디로 버린 거야? 큰 새 집에 공짜로 살 수 있다면 그깟 자존심 따위는 버림 그만이죠. 사람 사는 집에는 아이 소리가 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준혁이가 가서 살아주면 훨씬 더 사람 사는 집 같을 거예요. 그건 걱정 마. 난 지금 임신 중이고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전혀 외롭지 않을 거니까. 사장인 남자랑 결혼하고 벌써 임신까지 했다고요? 30 후반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임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 형님이 평생 애도 못 낳을 줄 알고 형님 재산을 우리 준혁이가 다 상속받길 바랬는데 이게 다 뭐냐고요? 어이가 없다. 그렇게 준혁이한테 상속해주고 싶으면 네가 직접 벌어서 줘. 지방대 나오고 나이도 많은 형님이 부자랑 결혼했단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남자한테 분명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남자한테 뒤통수 맞고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잘 산다고 그렇게 나오고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요? 지금 날 저주하고 있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사 내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절대 니들 부부한테 손 내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도와달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네 집에서 훔쳐간 돈이랑 금부치 값은 3달 내에 갚아. 안 그럼 내가 책임지고 니들을 절도죄로 고소할 거야. 가족 사이에 무슨 고소예요? 어머니는 절대 저희를 고소하실 분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라 내가 엄마 대신 고소하겠다고 하는 거야. 고모가 돼서 준혁이한테 그런 고통을 주려고요? 준혁이를 볼모로 여기저기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네가 제일 뻔뻔하고 이기적이야. 3달 내에 무조건 돈 갚고 2번 다시 우리 엄마네 집에 가서 도둑질하지 말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후 제 동생 부부는 절도죄로 고소당하는 게 무서웠는지 돈을 빌려서 저희 엄마한테 보상금을 입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올케는 여전히 일할 생각이 없이 전업주부를 고집하고 있고 수입이 적어진 탓에 그들 부부는 하루가 멀다하게 다투고 있다나 뭐라나. 살기 힘드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남동생의 전화도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같이 큰 어릴 때를 생각하면 속상하고 슬프지만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한 각종 폭언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도 한번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나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